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전환길 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환길 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도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정치적인 얘기는 일절 안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겠습니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유튜브 통해 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한 100배, 1000배, 만배 뭐 이미 뭐 평생 쓰고도 남을 법한 돈을 다 벌어 두신 그런 분이고 돈이 중요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제 그 방송에 나가 가지고 생방송을 하시면서도 막 울분을 막 토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뭐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이 사법부의 문제, 헌재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데 전한길 쌤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간단한 겁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도 이런 식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 이렇게나 관심이 되어 있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슈조차도 헌재가 대놓고 사법부가 대놓고 편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슈도 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어떤 재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냐라는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전환길 쌤의 기본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길 쌤이 많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헌재와 그리고 사법부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 전문가들 그리고 또 법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도 누가 보든지 간에 헌재가 지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언제 도대체 헌재가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인식하고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셔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지금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세 사람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의 친분 그리고 또 과거의 정치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사유가 됐었고요.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친동생이 민변 출신에다가 무슨 뭐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배우자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로 논란이 됐었던 권순일 그 사람과 같은 로펌이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고요. 정계선 씨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이제 마찬가지로 황필규 변호사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다가 이름을 올렸다. 배우자가 이제 그 황필규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탄핵 촉구 시국에다가 또 무슨 뭐 서명을 하는 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재판관은 당연히 공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의 배우자 이게 뭐 사촌에 지금 뭐 팔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탄핵이 돼야지라고 공개적인 활동까지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공정성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사실 기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재판관들이 스스로 기피하는 게 맞는데 기피를 하겠습니까? 헌재가 이번에 입장을 밝힌 거를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있는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다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재판관 배우자나 동생을 이유로 재판관이 회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식의 요구는 주관적인 의혹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과 헌재에 확립된 판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사건의 그 피의자로 지금 와 있는 사람인데 피의자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활동까지 했던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주관적인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게 주관이라고 한다면 객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남편이 아니었나요? 배우자가 아니었나요? 친동생이 아니었나요? 뭔 놈의 이거를 갖다가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헌재가 아니라 일반 법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해가지고 재판관들이 스스로 기피했을 법한 그런 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얼토당토 안 하게 무슨 뭐 우리가 구구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에서 봐서도 충분히 뭐라는 겁니까? 문제가 될 만하고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비상계엄 이후에 헌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스스로 정치적인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게 어떤 케이스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을 최선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죠. 그렇죠?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유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결정하는 게 2월 3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목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권한대행의 존재 자체가 왜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죠.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최선목 권한대행 체제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마은혁에 대한 임명이 안 됐던 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탄핵 소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선목 권한대행의 사건조차가 존재하지가 않았을 것인데 그럼 뭐부터 당연히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가 먼저 결정이 되는 게 맞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될 만하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선목 권한대행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인 지적인 것이고 이거는 지금 법조계에서도 한 목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굳이 헌재가 마은혁을 갖다가 먼저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학자조차도 지금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냐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자꾸 거론하고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 권한대행이 됐던 한덕수 총리의 사건도 위중함은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에 사건 내용은 오히려 간단한데도 헌재는 재판을 시작조차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최선목 권한대행의 문제, 마은혁 이제 저기 후보자에 대한 문제, 이 문제랑 한덕수 권한대행의 문제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사안의 중대성 똑같이 중요한 것이고 단순함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훨씬 더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지금 시작조차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타이밍에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지금 12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고 지금 2월 달인데 놀랍게도 그게 사실이 맞습니다. 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최상목 권한대행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준비 절차도 거치지 않고요. 지난 22일에 변론 기일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당일 종결로 끝내버렸습니다. 원래 그 변론 준비 절차 같은 경우는 한 2번, 3번 정도 하는 게 일상적인데 한 번만에 그냥 열고 한 번만에 끝내버렸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선고 날짜까지도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언제 하겠다라고. 추가 변론을 갖다가 최 권한대행이 요청까지도 했지만 그거를 갖다가 기각을 시키고 반면에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12월 27일에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기일 한 차례만 열었을 뿐이지 본 재판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럼 최선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준비 기일 한 차례 열고 한 차례 만에 준비 기일 끝내버리고 바로 그냥 선거 언제 하겠습니다. 2월 3일에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땅땅땅 결정까지 내려놓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준비 기일 한 번 하고 준비 기일을 끝냈다는 얘기도 없이 세워라 내워라 아무런 지금 이제 재판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뭐겠습니까? 불합리한 것이고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재 자체가 이 지금 최선목 권한대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진수 방통위원장에서 보여줬던 모습 이것조차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자초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장영수 고려대학교 헌법 교수님 아시죠? 그렇죠? 워낙에 이제 그 훌륭한 학자님 아니십니까? 이분도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 이번에 이제 그 문영배 재판관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4대4로 나뉘어 가지고 이진숙의 그 탄핵안 같은 경우는 정치적이지 않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람이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장영수 지금 고려대 교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죠. 아니 출근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어떤 경우를 살펴보든지 간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나치 히틀러조차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임명한 사람은 하루 만에 탄핵을 시키는 경우는. 그런데 그런 무도한 짓거리를 갖다가 민주당이 했고 전임 방통위원장 2명 같은 경우도 바로 탄핵을 시키고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임명만 해봐라 바로 우리가 탄핵을 시킬 거다라고 선포까지 해놓고 바로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정치적인 탄핵이었는데 헌재는 그거를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장영수 교수가 지금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인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고 이틀 사이에 탄핵을 당했는데 그 이틀 사이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저질렀겠느냐. 형사재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소기각에 해당할 사안이다. 공소기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해놓고서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죄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공소장을 작성해가지고 주는데 법원이 보기에 무죄다 이것도 아니고 야 이거 공소 자체가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공소 자체를 기각할 법한 그런 사안이었다라는 거예요. 헌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겁니까? 이거는 만장일치로 그냥 기각을 시키든지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각하를 시켰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겁니다.
헌재가 지금 괜찮은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고 지금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조차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헌재에 문제가 있다,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법률적으로, 정말로 헌법적으로 봤었을 때 헌재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헌재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지금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몇 번이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체로 그냥 뭐 저기 헌재 앞에 가가지고 돗자리라도 깔아놓고 뭐 천막이라도 쳐가지고 이재명처럼 보여주기 쇼라고 할지라도 20일 40일 가까이 그렇게 단식 투쟁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진짜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